내가 믿는 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전 재산을 담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내가 믿는다, 뭐 어느 정도 믿느냐. 비트코인이 그래도 내가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들의 가치를 알아봤을 거라면 한 이 정도 돈을 투자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그래서 20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이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뭐 전 세계를 다 주무르는 그런 혁신 기업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위를 비트코인 누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권정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도 이제 듣고 뭐 그리고 이제 저 과거에도 이제 뭐 금 관련된 책들도 보고 하면은 결국에 궁극의 그 자산, 대체 불가능한 그 희소한 무언가, 이거를 확보하는 게 과거 모든 인간의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어찌 보면 행동들이었거든요. 뭐 미술품일 수도 있고 뭐 금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최대한 그 부동산,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고 이 복제가 안 되는 그 어떤 가치를 확보한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비트코인도 그거에 지금 상당히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큰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건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고 그냥 일부를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은 저는 물론 비트코인에 거의 전 재산을 담그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저처럼 하게 돼요.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식하면은 더 약한 돈에서 더 강한 돈으로 당연히 바꿔놓는 게 유리하죠. 가격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길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무조건 원화보다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든 돈을 벌면 그 즉시 저는 비트코인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팔아서 뭔가 돈을 써야 될 때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뭐 아쉽지만 또 다음에 내가 똑같이 비트코인을 환전을 했을 때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 길게 보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식 전에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실 때는 당연히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내가 믿는 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전 재산을 담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내가 믿는다, 뭐 어느 정도 믿느냐. 비트코인이 그래도 내가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들의 가치를 알아봤을 거라면 한 이 정도 돈을 투자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그래서 20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이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뭐 전 세계를 다 주무르는 그런 혁신 기업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위를 비트코인 누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만큼 합당한 금액을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지금 현재 내가 비트코인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투자 결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런 고민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규모가 그래도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체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새로운 코인이 나와서 이걸 대체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 이거는 맞는 거죠, 우선은. 비트코인은 대체할 수 없어요. 다시 역사가 두 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누가 그렸죠? 누가 그렸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죠. 그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환생할 수도 없지만 다시 환생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모나리자를 그린다고 그게 첫 번째 모나리자의 가치만큼 귀중하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 언제나 원작이 가장 높은 가치를 받습니다. 카피캣은 그 말 그대로 복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그 역사를 누군가가 재현해낸다면 그만큼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게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됐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드포크 아류작들,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BSV라던가 이런 것들 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99% 이상 가격이 떡락하고 지금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역사를 반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반복하더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반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우리가 봤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 호련히 떠났죠. 자기가 채굴한 거 그대로 두고. 그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모두가 봤어요. 그 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토시는 떠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토시가 알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1억 원 넘게 올라갈 거 알았다면 욕심을 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세계 최고의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돌아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트코인의 이제 믿음 체계가 깨질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사토시가 지금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역사는 다시 재현될 수 없어요. 이더리움부터 그게 안 되고 있죠. 이더리움 제2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결국 비탈릭 부테린이 계속 이더리움 내다 팔잖아요. 누군가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게 바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어쨌든 지금 AI도 지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지능의 시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뭐 나오지만 뭐 양자 컴퓨터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 디지털 암호화폐라는 것도 언젠간 뚫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암호를 뭐 장부를 그 위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도 뚫릴 수 있죠. 뚫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개인 키라는 게 있고요. 네. 그 개인 키를 무작위 256승의 긴 숫자 열이 이제 결국 양자 컴퓨터가 뚫어야 하는 개인 키라는 거예요. 네. 그 개인 키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이제 내 지갑에 들어가는 금고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뭘로 유추를 하냐? 공개 키라는 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영어로 퍼블릭 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이것을 소인수 분해로 역산하면 개인 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주고받을 때 지갑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지갑 주소라는 게 바로 공개 키에서 또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갑 주소를 보고 이 지갑 주소에 몇 개 비트코인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개 키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일부 옛날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공개 키가 이 비트코인을 옮길 때 지갑 주소에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양자 컴퓨터가 만약 있다면은 해커들이 간파를 하고 공개 키를 봤으니까 이 공개 키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공개 키에서 개인 키를 유추하는 데 쓰이는 그 2의 256승의 무작위 숫자를 찾아내는 게 얼만큼 가능하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결국. 네.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소인수분해라는 걸 한번 해보면 1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3이잖아요. 너무 쉽죠. 네. 근데 이 15라는 숫자가 2의 256승 엄청나게 긴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리라고 생각해보면은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인풋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양자 컴퓨터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재 컴퓨터는 0과 1을 무작위 대입해서 결국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이걸 돌려도 뭐 몇 해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큰 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2의 256승. 2의 256승이라는 숫자가 양자 컴퓨터로 만약에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잖아요. 그래서 0과 1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해 보는 게 아니라 중첩과 얽힘 상태로 말 그대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첩과 얽힘으로 같이 동시에 계산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쇼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들이 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구현해내는 물질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이제 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양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이 쇼어 알고리즘의 문제는 뭐냐면 쇼어 알고리즘 자체는 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론이거든요. 이게 현실로 아직 된다 안 된다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가 뭐 128승? 아니야 뭐 100승?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개인 키가 200, 2의 256승 무작위 숫자니까 그에 거의 근접한 숫자까지 소인수 분해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 개인 키를 유추하는 데까지 한 5년 남았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그래요. 맞아요. 중국의 D-Wave가 아마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의 개인 키와 비슷한 정도 규모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데 성공했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양자에 들어가는 이 큐비트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비트죠. 네. 근데 양자는 얽힘과 중첩이기 때문에 큐비트인데 이 큐비트를 집어넣고 전류를 흘리게 하면은 그 전류를 흘리게 할 때 양자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양자 게이트가 약간 회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 게이트를 이 큐비트가 필요한 만큼 깔아놔야 되거든요. 실험을 할 때. 그래야지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양자 게이트를 한 3-4개밖에 안 깔아요. 그리고 큐비트를 흘려보낸 다음에 계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될 때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마치 성공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고 언론에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마치 나노테크 같은 거예요. 그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은 나노테크 뭐 이렇게 하면 언젠간 그런 게 되겠지만 그죠. 네. 언젠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큐비트라고 하는 것들이 얽힘과 중첩 상태로 굉장히 네. 큰 수가 전류가 흐를 때 양자 게이트들을 똑같이 놔서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류를 흘려보고 그러면은 그나마 이 컴퓨터가 뻗지 않고 에러가 나지 않고 한 몇 분 정도는 유지가 되는구나. 근데 양자 게이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큐비트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기술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혹시 만약에 근접하면 그 256승이 아니라 그걸 뭐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지금 2에 256승 샤256이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써요. 네. 근데 이것을 당장은 더 늘리면 되죠. 512, 1028 이런 식으로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지갑 주소 체계를 바꿔나가면서 더 복잡한 숫자를 쓰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제 운영 회사나 이런 게 없지만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결국 그런 거죠. 채굴자, 사용자, 그다음에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비트코인의 어떤 개선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투표를 해요. 커뮤니티 투표를 해서 중과반 90%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채굴자들이 동의하면서 블록을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담아서 처리시키죠. 그러면은 노드들이 받아들이면서 짜잔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2번 있었어요. 2017년에 세그위트라는 것으로 주소체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리고 23년에 탭루트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어나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걸 보여줬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나온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거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사실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연구한 지 꽤 됐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가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지갑 주소들이 뚫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도 얘기했던 얘기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지금 양자 내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BIP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계속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그 코드를 깃허브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걱정 없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고 이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니까 네. 편리한 돈이니까 이게 앞으로 비싸질 것이다. 이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막 한 개 모으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좀 싸졌으니까 한 개 모으기가 예전보다 좀 편해진 건데,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아예 없는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좀 개수를 뭐 소수점 이상 모아가지고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개수를 정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는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내가 이걸로 얼마 수익 보고 나오겠다 보다는 얼마나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봐요. 그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은 결국 감정의 동물이고, 너무 막 노이즈가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든 뉴스든 네. 뭐 뭐든 보면은 항상 내가 팔아야 되는 이유만 보이고, 사람은 또 어떤 자산이 올라갈 거라고 정했으면은 그 계획을 정했으면은 그거를 내가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중간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를 정해놓고 그 개수를 모을 때까지 눈 딱 감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그걸로 또 모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투자 방법이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성공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모든 사람들을 헤지펀드 매니저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투자하고 이러지 않아요. AI랑 하루 종일 상담을 합니다.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막 배분을 막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투자를 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그 AI랑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반영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고, 거의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를 다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쳐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두가 전문가인데. 지금도 알고리즘 매매가 뭐 전체 시장의 몇 % 이상 차지한다면서,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내가 매뉴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가 가장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어쨌든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고는 하셨지만 뭐 보이지 않으니, 그리고 이제 추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주가로 생각하면은 추세선도 있고 뭐 이동평균선도 있으니까 꼭 지금부터 사야 되냐? 그러니까 과거같이 막 하루 만에 뭐 40% 오르고 이러기에는 너무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이동평균선만 뚫으면 그때부터 사자,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한가요? 이거는? 그런 접근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과연 그때 되면 돈이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문제예요. 내가 지금은 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살 여력이 있어서 뭐 아니면 다른 데다가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정리하고 비트코인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왜 어렵냐면, 항상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암울하게 볼 때는 희한하게 나도 돈이 없고 나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만큼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다. 나도 그 대중의 하나다. 네.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나도 포함되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뭐 어떤 특출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선순환하자. 내가 중요한 거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늘 말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살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비트코인은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아주의라고 하는데 당장 이번 주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과연? 평일은 그냥 죽은 좀비처럼 살다가 주말만 되면 살아났다가 또 월요일 되면 죽은 좀비처럼 살고 이렇게 반복하죠. 주말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데 스토아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뭐 세네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에 따르면 현재를 살아요. 지금 당장 산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게 행복으로 귀결되어 돌아오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 수익도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자꾸 가즈아 외치지 말고 내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사놨으면 그리고 사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으면 이거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현재에서 빨리 치워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면 직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가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하고 좀 뭔가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투자 수익도 나한테 쫓아온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나고 나서 적절한 타이밍에 살까요, 팔까요라는 게 항상 모든 어떤 뭐 투자자들의 그런 알고리즘이죠.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가지만 막상 그게 되면은 쉽지 않으니 그냥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하루하루 이제 할 일 체크하듯이 네. 계속 그렇게 한다. 뭐 답답하면 뭐 하루에 뭐 3만 원씩만 사든지 뭐 5만 원씩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어야 된다. 일단 공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영상들 보시는 분들이 뭐 한 30, 40대들도 좀 보통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80대에 부자 되는 건 좀 그러니까 한 20년 뒤쯤에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좀 보세요? 20년 뒤요? 한 20년 뒤쯤이면 이제 모두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이지 다들 이러고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국경도 없어지고 사실상 뭐 무정부주의가 되려나요? 아니요. 뭐 그런 저는 일론 머스크처럼 네. 굉장히 낙관적이고 프로 휴먼이에요. 인류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거고 번영해 나갈 거다. 네. 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주의라서 저는 둠스데이를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물론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에 솔루션으로 세상에 등장한 거라서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 마치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인류의 번영과 함께하는 기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번영, 어떤 식으로 번영을 할지는 좀 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타락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 돈이 점점 정화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인식이 확산된다라고 보면은 디스토피아적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낙관적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퍼져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당연히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또 많은 부자들이 태어날 거고 그 부자들이 또 비트코인을 후세에 물려주던 쓰고 죽던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인류도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많이 모아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80억 명이 아직 그 비트코인을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요는 많을 수 있다. 뭐 저도 여기는 이제 동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들 하시는데 막상 이게 가격이 막 주식처럼 맨날 보이니까 사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가격을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타이밍을 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다. 그렇지만 조만간 뭐 비트 채굴 업체들을 뭐 이렇게 인수를 하든 뭘 하든 미국발 트럼프 정부 내에서 무언가 나올 것 같긴 하다. 이 정도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홀드하라고 또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본질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이유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뭐 한 개가 부담스러우면 뭐 0.1개나 뭐 0.05개 정도라도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혹시나 이게 또 잘 되면 또 억울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